안녕하세요. 플래닛 팟캐스트입니다. 전화번호부 두께의 그 복잡한 설계도면, 그리고 계산기 하나, 또 13조 원이라는 국민 세금의 무게.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만약 이 모든 게 당장 여러분의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여기서 숫자 하나, 디테일 하나를 놓치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정말 엄청난 압박감일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조달청 공무원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던 현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상이었죠. 수백 쪽에 달하는 그 복잡한 공공문서를 단 1분, 단 1분 만에 요약하고 분석해내는 이 AI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13조 원 규모의 거대한 공공건축 시장 판도를 뒤집고 있는지,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그러니까 과거의 그 수작업의 늪이 얼마나 깊었는지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수작업의 늪이요? 네. 도대체 조달청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예산 검토를 도맡게 되었을까? 시간을 저기 2013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아, 2013년이요? 네, 그때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설계 예산 적정성 검토라는 제도를 의무화했습니다. 아, 설계 예산 적정성 검토요? 이름부터가 뭔가 아주 무거운데요? 그렇죠. 그 배경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보통 지자체나 일반 공공기관이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발주를 낼 때 그 내부에 건축이나 토목 쪽에 정통한 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구청 직원분들이 다 건축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 인테리어 공사 하나만 하려고 해도 처음에 예상했던 견적보다 중간에 타일 바꾸고 조명 추가하면서 비용이 막 훌쩍 뛰잖아요. 아, 무조건 뛰죠. 근데 그 규모가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백억 원 단위의 공공시설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삽부터 딱 뜨게 되면 공사 도중에 설계가 수시로 바뀌고 결국 초기 예산보다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계속 반복됐을 거란 말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 국가의 물자와 예산을 꽉 쥐고 관리하는 조달청이 등판하게 된 겁니다. 아, 해결사처럼요? 네,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 예산이 정말 시장 단가와 설계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가 이걸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요. 문제는 뭔가요? 그 검증해야 할 물리적인 데이터의 양입니다. 아, 양이 엄청나군요. 어느 정도인데요?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건축물, 그리고 3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인데 이게 연간 약 340건에 달합니다. 와, 340건. 금액으로 치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3조 원 규모입니다. 13조 원이요? 와, 숫자가 너무 커서 약간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이걸 실무자 관점으로 좁혀서 한번 생각해보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쪽이 넘어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다가 수백 장짜리 2D, 3D 설계도면, 그리고 수만 개의 자재 단가가 적힌 내역서가 막 책상에 끝없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보기만 해도 질리죠. 그러니까요. 이걸 담당자가 모니터하고 서류처를 막 번갈아 보면서 일일이 눈으로 읽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과거 프로젝트 단가랑 비교해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작업이죠. 이건 마치 그 수만 조각의 퍼즐을 아무런 도구 없이 맨손으로 맞추면서 국가 예산의 누수를 막아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압박감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단순히 업무가 힘들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시스템적으로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구조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나 체력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아니니까요. 서류 양도 압도적이지만 사실 더 큰 리스크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철저히 담당자의 개인적인 실무 경험 그리고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개인 역량에 너무 기대는 거군요. 네. 공공건설 사업은 갈수록 스마트해지고 막 복잡해지는데 검증 방식은 완전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사람이 수백 페이지의 텍스트를 막 읽다 보면요. 눈도 침침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그렇죠. 이 사업만의 특수한 제약 조건이나 과거 유사 사례와의 아주 미세한 단가 차이를 완벽하게 잡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결국 초기 검증에서 그런 구멍이 생기면 그건 나중에 실제 시공사가 현장에 딱 투입되었을 때 설계 변경해달라.
공사비 올려달라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결국 기약 없는 사업 지연이라는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수작업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조달청이 전격적으로 도입한 무기입니다. 아, 그 무기 대단하죠. 바로 구글 AI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개발된 AI 데이터 분석 앱인데요. 이 앱이 그 무시무시한 수백 쪽 분량의 기초 보고서를 단 1분 만에, 1분 만에 요약 정리해낸다는 겁니다. 네, 1분의 기적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의문이 드는 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챗 GPT 같은 그런 AI 요약 기능은 종종 환각 현상, 그러니까 막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아, 할루시네이션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13조 원의 세금이 걸린 문서에서 단순히 요약만 잘한다고 이 기술을 덜컥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앱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앱이 단순히 텍스트 길이를 막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일반적인 요약봇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단순 요약이 아니군요. 네, 이 시스템의 진짜 핵심은 비정형화된 그 방대한 텍스트에서 맥락을 쫙 이해하고 숫자들을 구조화하는 데 있습니다. 맥락과 구조와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형 병원을 하나 짓는다는 한 500쪽짜리 보고서를 앱에 딱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500쪽짜리. 그러면 이 AI는 수많은 문장 속에서 병원의 세부 공간 구성 비율, 예를 들면 수술실 면적 대비 병상 면적의 비율 같은 핵심 데이터를 자동으로 쫙 추출해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이 보고서는 대형병원 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뻔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 아니죠? 마치 그 법의학 회계사처럼 장부를 샅샅이 뒤져서 과거에 지어졌던 10개의 다른 공공병원 공사비 데이터를 쫙 끌어온 다음에 네, 맞아요. 이번 설계안은 과거 평균보다 수술실 설비 예산이 15%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비교 지표를 딱 던져준다는 거군요. 와,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과거 유사시설의 공사비 데이터, 그리고 면적당 단가, 또 이 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집안 조건 같은 이런 특이사항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하나의 대시보드에 딱 정리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편하겠네요. 기존에는 담당자가 이 단가가 맞나 싶으면 과거 서류처를 막 캐비넷 뒤져가면서 며칠 동안 찾아야 했던 인사이트거든요. 며칠 걸릴 걸 1분 만에? 네, 1분 만에 도출하는 거죠. 인간의 파편화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13조 원 규모의 예상 검토라는 그 거대한 함선을 객관적 데이터와 교차 검증이라는 아주 단단한 항로 위로 딱 올려놓은 셈입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한테 아주 강력한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네, 어떤 의문이시죠? 보통 그 정부기관이나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AI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면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전형적인 그림이 딱 있거든요. 아, 대충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대형 IT 기업이나 시스템 통합, 즉 SI 업체에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확 주고 한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맡기는 방식 말입니다. 흔히 보는 방식이죠. 네, 그렇게 막 거창하게 시작해놓고서 정작 현장에 딱 도입될 때쯤이면 이미 기술 트렌드가 다 지나가 버려서 실무자들은 쓰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단 말이죠. 아, 뼈 아픈 현실이죠. 이번 조달청 앱도 세금을 왕창 들여서 외부에서 비싸게 사온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선입견, 다시 말해 공공기관의 IT 프로젝트는 항상 느리고 비싸다. 이 공식을 완전히 깨버린 게 이번 혁신의 가장 놀라운 지점입니다. 오, 깼다고요? 네, 이 AI 분석 앱은요, 외부 대형 업체에 수십억을 주고 위탁 개발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조달청 내부의 그 설계 검토 담당 부서가 매일 서류 더미랑 막 씨름하면서 뼈저리게 불편함을 느꼈던 실무자들이 직접 개발했습니다. 와, 잠깐만요. 공무원들이 직접 코딩을 했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 물론 뭐 까만 화면의 백지 상태에서 코드를 막 다 짠 건 아니고요. 앞서 구글 AI 스튜디오 기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랬죠. 요즘 AI 개발 환경은 과거처럼 막 무겁고 복잡한 코딩 지식이 없어도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리적인 구조만 잘 짜면 누구나 AI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로우 코드, 노 코드 시대로 진입했거든요. 아, 툴이 워낙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설계 검토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도메인 전문가
전문가들, 즉 일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AI 스튜디오라는 도구의 파라미터를 딱 조정하고 프롬프트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서 자신들의 업무에 딱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낸 겁니다. 야, 진짜 똑똑하네요. 이게 단순히 외부 용역 비용 수십억을 아꼈다 이런 차원을 훌쩍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공공부문 스스로 AI 기술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업무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 전문 용어로 AI 영역 내재화에 완벽한 선례를 남긴 거죠. 아, 현장의 페인 포인트, 그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가 직접 메스를 딱 들고 AI라는 도구로 수술을 해버린 거네요. 이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엄청난 차이죠. 사실 웰보 개발자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수년간 설계 서류만 막 파고든 실무자의 그 깐깐한 시선을 시스템에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소통하는 데만 한참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공부문 내부의 긍정적인 변화가 단지 공무원들 퇴근 시간 빨라졌다, 이런 미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예산을 받아서 실제로 건물을 짓는 민간 건설업계 전체의 지용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기술을 대하는 민간과 공공의 눈높이 동기화, 이 측면에 꼭 주목해야 합니다. 눈높이 동기화요? 청취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형 민간 건설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기술 도입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아까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도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곳은 현장에 드론을 띄워서 지형 데이터를 3D로 스캔하고 또 단순한 도면을 넘어서 건물의 모든 자재와 공정을 입체적으로 추적하는 그 BM 기술. 네, 빔. 이걸 도입해서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원가를 막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한마디로 민간 시공사들은 이미 저기 2026년에 고도화된 데이터 기반 경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 앞서가고 있었죠. 근데 그 돈을 딱 쥐고 발주를 내는 정부 부처는 2013년에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면 양쪽이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 대화가 통할 리 없었댔는데요. 안 통하죠. 완전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시공사는 막 이 3D 모델링 데이터를 보십시오. 집안이 약해서 특수공법이 들어가야 하니까 공사비 100억 원을 증액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발주처에서는 그냥 텍스트 위주의 서류랑 과거 경험만으로 기존 사례를 보면 너무 비싸다, 그냥 80억으로 깎자, 이러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그림이 뻔히 그려집니다. 와, 현장을 그대로 보고 오신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데이터의 수준 자체가 다르면 필연적으로 그런 소모적인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답답하죠?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사비 삭감이었습니다. 아, 덮어놓고 깎는다는 느낌? 네. 하지만 이제 발주처인 조달청 역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인간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된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인 AI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비 산정 근거를 딱 제시하게 된 거잖아요. 데이터 대 데이터로 맞붙는 거군요. 그렇죠. 시공사가 제출한 내역이랑 AI가 분석한 과거 유사 프로젝트의 적정 단가 트렌드를 똑같은 데이터 언어로 딱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 멋진데요? 대한건설협회 같은 업계에서도 이 변화를 아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양측이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대화하게 되니까 공사비를 둘러싼 소모적인 협상 시간이 획기적으로 확 줄어들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큰 불확실성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기초보고서 읽는 시간이 500시간에서 단 1분으로 줄었다, 이런 단순한 효율성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13조 원짜리 공공건축 시장 전체에 신뢰의 인프라가 쫙 깔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신뢰의 인프라죠. 그리고 이 조달청의 이번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단발성 이벤트로 끝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아직 끝이 아니죠. 올해 3월까지 완성될 예정인 아주 거대한 시스템 하나가 더 대기하고 있잖아요. 과거 수만 건의 입찰 데이터를 AI가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각 공사별로 적정한 예정 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해내는 AI 기반 기초금액 작성 지원 시스템 말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공공행정의 미래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자체 개발한 앱으로 기초보고서를 분석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대한 변화의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이요? 더 큰 게 있나요? 현재 조달청은 이 설계 예산 검토를 넘어서 공사 원가 검토 전반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아주 대대적인 연구 영역까지 진행하고 있거든요.
와, 전 과정의 AI를요? 네, 공공건축물이 태어나는 그 첫 단계인 입찰 예가를 AI가 학습된 데이터로 딱 산출하고 중간 단계인 방대한 기초 보고서도 AI가 분석하고 마지막 원가 검증까지 AI의 정밀한 센서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완벽하네요. 말 그대로 조달 행정 전 단계의 완벽한 디지털 전환이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13조 원의 혈세가 흐르는 파이프라인 곳곳에 AI라는 아주 촘촘하고 투명한 거름망이 설치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과거의 오류를 다 잡아내고 심지어 예가까지 쫙 산출해낸다면 그동안 돋보기를 끼고 서류랑 막 씨름하던 우리 인간 공무원들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백 페이지 텍스트에서 단순한 특이사항을 찾아내는 노동, 그런 건 기계가 당연히 훨씬 잘하죠. 그렇죠. 속도도 빠르고요. 하지만 건물을 짓는다는 건요, 결국 사람이 사용할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숫자로는 환산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 정답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할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쫙 이동하게 될 거예요. 전략적인 영역이요? 네, AI가 정리해준 그 명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인간은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친환경 건축 자재를 검토한다거나 건물을 지을 때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율하는 일, 그리고 공공건축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온전히 인간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잡무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가져오는 행정의 진정한 고도화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이야기는요, 어느 정부기관이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깔았다, 이런 가벼운 뉴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낸 세금 13조 원이 얼마나 더 날카롭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증명입니다. 오늘 진행된 이번 시간의 심층 탐구를 제가 깔끔하게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은 연간 1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건축물 설계 예산 검토 과정에 실무자가 직접 구글 AI 스튜디오로 활용해 개발한 1분 요약 및 데이터 분석 앱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네, 직접 개발했죠. 이를 통해서 수작업에 의존하던 그 방대한 서류 검증을 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해서 행정 누수를 완벽하게 막아냈고요. 외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부문 스스로 AI 역량을 내재화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크죠? 네, 그리고 이 객관적 데이터는 민간 건설업계와의 공사비 갈등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까지 해소하면서 조달 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 혁신의 속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 AI가 예산의 흐름, 과거의 공사비, 그리고 지역의 지반 조건이라는 수많은 변수를 지금처럼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건축의 패러다임이 바뀔 텐데요. 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인간 건축가가 펜을 들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도 전에 AI가 스스로 가용한 예산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과 3D 도면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설계까지 AI가 직접? 네, 그때가 되면 우리는 AI를 검토 도구로 부를지 아니면 수석 건축가로 부를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기계가 도면을 그리고 예산을 통제하는 시대에 그 위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가치를 창조하게 될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과 제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지켜보는 건 언제나 참 가슴 뛰는 일입니다. 오늘 이 탐구가 청취자님의 통찰력에 새로운 조각을 하나 더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작지만 거대한 지식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닛 팟캐스트였습니다. 편안하고 스마트한 하루 보내세요.